오늘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게 북한 무인기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재용 얘기 이따가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쪽을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 김병주 의원이 이후에 이제 용산 상공을 지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이 무슨 소리냐 전혀 아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적행위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라는 게 오늘 밝혀졌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왜 이거를 애초에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진짜 항적 행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합참인가 오늘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열흘 동안 그 행로, 행적을 쭉 보니까 온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능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항조 행록을 네. 열흘 동안 분석할 게 뭐 있어요. 레이더에 이렇게 다 잡히는데 네.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한 거죠. 네, 둘 왜냐면 중에 뭐가 가장 거짓말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국정원하고도 분명히 긴밀하게 논의를 해봤을 거예요. 네. 국정원은 오늘 와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네, 오늘 국회 맞다고. 정보위에 와서 얘기했죠.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대통령에게 혼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네. 거짓말했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문제다. 네.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난 더 경악스러운 해명이 네. 저기 대통령실은 안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게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나는 그 해명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 대통령을 위해서만 군대가 국방부가 존재하는 건가? 와, 나 진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 위를 만약에 진짜로 날아갔다는 문제가 진짜 큰 거고. 근데 오늘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때는 대통령실이 사진으로 찍혔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좀 김 작자님이 보시기에는 국방부가 거짓말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이 최초에 문제 제기했을 때 내가 정글 쳐보니 네. 천운의 기운을 보니 내려온 것 같다가 아니었고 네,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구글 맵스에 찍어보니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왜 말을 하냐? 구글 맵스에 이제 위도 경도가 표시되는 그 앱을 사용해서 네. 주어진 좌표값을 찍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의 내용을 볼 때 여기서 P73을 꼭 알아야 돼요.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러니까 마침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네. 그러면 P73의 한 가운데는 대통령실을 놓습니다. 네. 대통령실을 놓고 이 반지름이 3.7km인 상태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안을 비행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3.7km는 이해리라는 그 해양에서 따지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확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비행체는 무조건 격추합니다.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보이면 그대로 바로 격추.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아는 사례도 있는데 광화문에서 광고 촬영을 해서 사전 허가를 받고 드론을 띄웠는데 네. 원래 예정 시간 12시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잘못 실무진 전달해서 10시에 띄웠어요. 네. 올라가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수많은 빌딩 꼭대기 중에 방공포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출현 그럼 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려요. 그냥 무슨 뭐 없습니다. 그냥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3.7km가 중요하느냐? 시속 100km로 지금 무인기가 날아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굉장히 느린 경우고. 빠른 거 아니에요? 느린 거군요. 느리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시속 100이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네네. 300, 400 무인기 같은 경우 500도 그냥 나오는데 3.7km를 시속 100으로 주파하면 3분 좀 지나가면 대통령실을 바로 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탐지가 돼야 그 중간에 있는 대공포에서 이거를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최후의 방어선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들어온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3.7이라는 P73을 거쳐가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죠. 아, 얘네가 되나? 볼 수 있나? 네. 못 본 거 들통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못 볼 리가 없는데 왜 못 봤는지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 인왕산에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3.7km 원을 그렸던 거거든요. 네, 원래 이걸 좀 용산으로 내려서 새롭게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방공포대랑 여러 가지 탐지 장비들 이동을 했을 텐데 여기서 저는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드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드론이 전국에 못 돌아다니게 막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켜야죠. 네.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에서 개발한 탐지 기술로도 이미 휴전선 이북에서부터 무인기가 날아온다는 걸 포착해뒀다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3.7km 경계망 안에서는 드론이 못 따라오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것들이 물샐 틈 없이 그러게요. 방어를 해놨어야 하는데 네. 이 선이 뚫렸는데 대통령실까지 안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 미친 소리죠 이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가 있을 때는 4.5해리, 8.3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걸 김성애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줄인 거예요. 3.7km로.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너무 넓게 하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P73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지워버리고 B만 남겨서 지금 돌린 거죠. 그걸 안 하면 지금 우리가 한강에 드론을 못 띄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를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제 이전 TF팀에서 얘기를 네. 해가지고 축소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수방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안전이 위협을 많이 받게 됐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만약에 반경이 더 넓었으면 완전 안으로 들어오는 비행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네, 보면은 맞아요.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거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거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아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100%죠. 100%다. 그렇지? 아니 그거를 몰랐었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그랬다가 다시 왜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늘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몰랐다가 국방부에서 몰랐다가 알게 돼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건 그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비공개로 밝혔다는 정보 생각해 보면요, 국정원이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까? 없죠. 네. 국정원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서울 시내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국방부로부터일 수밖에 없어요. 군으로부터. 네. 군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국정원은 대통령실의 촬영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네. 군은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스치고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뭐 더 볼 얘기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엉망진창인 겁니다. 엉망진창.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건지 아니면 네. 진짜 뭔가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건지 네.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은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국방위에서 거의 네. 청문회 수준으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겠다고 돼. 얘기는 이거 하긴 정말 했죠. 네. 대통령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나? 네. 그래서 인왕산을 끼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은 앞뒤로 완전히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방어상에 취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가요? 저는 그 당시에 갖춰져 있는 레이더망과 방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상태와 옮긴 지 뭐 8개월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 그 중간에 뭔가 조정이 빗나가면서 생긴 일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휴전선 북한에서부터 무인기가 날아오는 것을 탐지했던 우리의 기술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물론 국민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전 아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7km 절대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드론 탐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어야 하는 건 이거는 이 경우의 ABC죠. A죠, A. 네.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를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경호가 이렇게 뚫린다는 것은 이건 망신이에요. 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게요. 이건 뭔가- 대응 자체, 그러니까 뭐 뚫린 것도 문제지만 뚫린 다음에 대응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받기 전인지 후인지 뭐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거 효력 정지가 물론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요? 무효화된 거 아닌가요? 사실상 작년 10월 이후에 네. 대략 북한으로부터 15번 정도의 네. 이런 협정 위반을 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무효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깨느냐 뭐 네.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만 불리하잖아요. 네. 초소 뭐 3분의 1 정도 없애버리고 비행을 못하니까 정찰 같은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못하고 이러면은 우리 안보가 좀 뚫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오는데 네, 효력 정지가 맞다. 어차피 지키는 게 이제 뭐 무효가 의미가 됐기 있을까 하는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유투 초계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50km 멀리 떨어져 있는 적들을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작전상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은 그렇고. 150km 이후에 있는 거를 우리가 100km 정도 가가지고 하면은 250km 있는 것까지 다 아니, 탐지할 수 사드 있죠.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탐지 기능들이 다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뭐 지금 뭐 북한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면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드론은 못 잡냐고. 개미 새끼리는 잡는데. 진짜 그건 개미보다 작으니까. 드론은 왜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드론에 들어오는 걸 모두 다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뭘 구축하고 있었냐면 주요 거점 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망들을 구축해 나가던 중이었던 거라고요. 네. 거기서 1번이 저는 가장 대통령실이었다고 중요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드론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중요한 기지에서 드론이 보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적으로 치러져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은 이 꼴을 당하고도 뭐 이야기합니까? 스텔스 드론 개발해서 드론 부대 창설하자고 하잖아요. 그건 공격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방의 ABC를 너무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드론을 탐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처음인데 네.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안 하면 국방부는 또 시킨 대로 한다고요. 그게 아무리 잘못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진행 중이고 구축돼 있기 때문에 공격용 드론 부대 창설과 스텔스기 개발하라는 거 아닌가? 그렇지. 뭐 진행 중이면 양갈래로 그걸 가야지. 인정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을 훈련 하고. 안 했다고 그랬죠. 훈련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 안 했, 나도 했다라고 생각 드는데 대통령이 안 했다고 했다고. 근데 저 이번에 그 9.19 네. 군사합의 관련된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통일부가 최근에 보니까 군사합의가 없어졌을 경우에 대북 확성기 방송 네. 하고 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지금 그런 하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최근에 이 군사문제 전문가들 중에서 네. 무인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대응책으로 전단 살포를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게 대응책인가요? 예, 대북 전단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하는 게 그러니까 무인기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독극물 뭐 폭격 등의 이야기는 하는데 실상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면전에 준하는 그렇죠. 군사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결심이 굉장히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말 그대로 깔짝거리는 거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꼭 무인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니네 무인기 한번 넘어올 때마다 우리가 10시간씩 방송할 거야 라든지 이런 식의 네. 넘어오면 3달 방송한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네. 그 주장을 딱 받아서 지금 이런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더 심리전, 어떤 의미에서 치졸한 싸움 이런 것들이 양상이 더 격화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하나 진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맺었던 남북합의서 9.19 군사협정 그때와 지금은 안보 환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이 고도화됐고 위협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만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의 안보 준비 태세가 좀 허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대통령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중지! 그게 아니라 네. 좀 면밀하게 좀 모여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좀 약간 정부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팅.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